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원호석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공부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미리 좀 알고 가면 좋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시험장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내용은 시험장 가게 되면은 일단 그 감독관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설명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험장 가서 다시 듣기 때문에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시험장 가시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공부했던 내용들 100% 좀 발휘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 이유는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평소에 공부했던 거와 조금 다른 환경,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감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어떻게 시험을 응시를 하는지 그 과정들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여러분들 듣고 시험장 가시면은 이런 긴장감이 없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연습하신 대로 100% 실력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들어주시면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준비물 보도록 하죠. 일단 수험표 써야겠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자,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운전면허증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기도구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시험 절차를 보시면은 시험 30분 전에 대기실에 입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시면은 시험장이 있고요. 대기실이 있습니다. 시험장에 바로 입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기실에 입장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시험장으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실에 30분 전에 입실을 하셔야 되고요. 출석 확인하고요. 그리고 비번호를 배부를 해줍니다. 자, 비번호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고유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번호를 비번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번호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다가 이제 착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쭉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내가 만약 7번이다. 그럼 7번 자리에 앉아서 작업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교실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쪽이 앞쪽이고요. 이게 뒤쪽입니다. 앞쪽에 이제 감독관이, 시험위원이 이렇게 있겠죠.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작업하신 것을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설치된 컴퓨터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입실을 하셔서 여러분들 위치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구성은 뭐 시험장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착석을 하시면은 시험위원이 감독관이 이제 유의사항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일부분이 시험장에 가시면 다시 한번 또 들으실 겁니다. 자, 컴퓨터 이상 등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손 들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들 사용하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하고는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라든지 컴퓨터의 성능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마우스는 이상이 없는지, 키보드는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다, 불편하다 그러면은 바로 손을 들고 감독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다고 해서 피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요. 모르는 것은 무조건 질문을 하십시오. 모르는 건 무조건 질문하십시오. 만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감독관이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무조건 질문을 하시면은 궁금증을 해결을 하고요. 그래야만 작업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르는 것은 무조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유의사항이 전달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시험지가 배부가 됩니다. 배부된 시험지를 보시면은 유의사항은 보통 2페이지 정도 되고요. 엑셀에 대한 2페이지, 액세스 2페이지, 파워포인트 2페이지에서 시험지가 이제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쭉 읽어주시면 되고요. 작업 조건 및 지시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이
그 키보드에 이제 입력하는 타자 소리가 많이 날 거예요. 주위에서. 그래서 내가 좀 혹시 다른 사람보다 더 늦게 결과물을 출력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건데 평소에 연습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시험장 가시면은 평소에 집에서 혼자 연습할 때하고는 조금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하신 대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수시로 저장해야 된다. 자, 이것은 이유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중간에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뭐 정전이 된다든지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장을 하고 감독관 PC로 전송을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작업한 결과물을 일단 컴퓨터에 저장을 하죠. 컴퓨터 내부에 저장을 했다가 조금 전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프린터가 설치된 컴퓨터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작업한 것을. 그러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내부에 작업한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죠? 이 결과물을 이쪽으로 이동을 하려면은 보통 USB 메모리를 이용을 해서 담아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물론 아직까지 이렇게 하는 시험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는 감독관 PC로 해서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장을 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컴퓨터가 감독관 PC, 그러니까 프린터가 설치된 컴퓨터의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바로 데이터를, 결과물을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법들은 다 시험장에서 설명을 해주고요. 모르시면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시로 저장을 해서 감독관 PC로 해서 이렇게 전송을 하시면 돼요. 근데 과거에는 USB 메모리로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 감독관 PC로 이동해서 출력을 했었다. 자, 현재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파일을 이동하는 것은 감독관이 도와줍니다. 모르시면은 손을 들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근데 현재는 대부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감독관 PC로 해서 네트워크로 해서 전송을 하는데 자, 그 방법은 시험장 가면 설명을 해줍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자, 엑셀은 한 페이지를 출력을 하죠. 한 장을 출력을 합니다. 작업표하고 그래프를 한 장의 페이지에다가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액세스는 폼, 보고서 각각을 한 페이지씩, 결과적으로 두 장이죠. 두 장을 출력을 하셔야 되고요.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가 이제 두 장인데 이 두 장의 슬라이드를 한 페이지에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장, 두 장, 한 장. 자, 이렇게 결과물을 만드시면 되고요. 항상 채점은 결과물로 100% 채점을 하기 때문에 출력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보기 상태에서 수시로 여러분들이 작업한 결과물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하는 방법. 자, 출력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시험위원 컴퓨터로 이동해서 출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드렸죠. USB 메모리에 담아서 이동을 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파일 자체가 감독관 PC에 있기 때문에 감독관 PC로 이동을 해서 출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본인 좌석에서도 바로 감독관 PC 프린트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력 부분은 시험장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장 가면은 감독관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모르실 때는 질문을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자, 이런 출력을 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출력 방법에 대해서 감독관이 안내를 해줍니다. 지시대로 하시면 되고요. 미리 보기 후 출력을 하시고요. 출력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에는 감독관한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은 설명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가 있죠. 여러분들이 앉아서 자, 프린터가 연결돼 있어요. 자, 프린터가 연결돼 있으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결과를 다시 실행을 해서 미리 보기 해서 출력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긴장이 돼서 출력하는 방법 잘 모르겠다. 몇 가지 설정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잘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감독관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출력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면은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감독관한테 물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순간 약간 착각을 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출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엑셀은 여백이 잘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엑셀은 일단 입력 데이터가 많아요. 입력 데이터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일단 입력을 할 때도 여러분들 좀 힘들지만은 출력할 때도 한 장의 출력이 잘 될 수 있도록 설정 잘 하셔야 되고요. 엑세스는 폼에서 선택한 레코드를 꼭 체크를 하셔야겠죠. 여러 개의 레코드 중에서 하나를 출력을 할 경우에는 선택한 레코드를 체크를 하고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파워포인트는 이제 슬라이드 2장을 한 장에다가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물 선택하시고요. 슬라이드 수 2장, 그리고 컬러를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 시험장 가시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확인을 해서 제대로 출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출력하고 난 뒤에는 편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단에 여백 6cm를 주는 이유. 자, 6cm의 여백을 주고 작업물이 이렇게 출력이 되잖아요. 그죠? 6cm를 주는 이유가 편철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과물, 이제 표지 한 장이고요. 엑셀 한 장, 액세스 2장, 파워포인트 한 장, 이렇게 해서, 여러 장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낱장으로 제출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 이름 입력을 하고요. 한 장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 묶기 위해서 상단에 여백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백에다가 이렇게 편철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감독관이 다 지시를 합니다. 지시한 대로 여러분들이 편철하시고요. 거기 가게 되면 형별이라든지 뭐 비번호, 수금번호, 이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입력을 해라, 뭐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하세요. 이렇게 감독관이 지시를 하면은 지시한 대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출하고 이제 퇴실을 하시면 돼요.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작업 시간이 2시간이에요. 2시간 30분에서 30분이 프로그램 설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져왔을 때 30분은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작업 시간은 2시간이에요. 그래서 2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프로그램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 설치 시간 30분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2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지참할 필요는 없고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각 프로그램별로 해서 작업하는 순서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엑셀은 먼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뭐 석차가 있으면 석차를 입력을 하고, 뭐 정렬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서를 머리 한번 두시고, 그렇게 시험장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시험위원 충분히 좀 활용을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은, 뭐, 작업 함수를 무슨 함수를 써야 됩니까? 이런 내용도 사실 안 되죠. 그런 것은 질문해서는 안 되고요. 출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작업 내용하고 관계없는 것들은 궁금한 내용들을 손들고 꼭 물어보십시오. 그럼 감독위원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자, 출력이 안 되면 0점 처리가 되죠. 그래서 불합격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출력을 시켜야 돼요. 출력시켜야 되고요. 출력물로 채점하기 때문에 모르는 함수는 직접 계산해라. 계산을 할 때 윈도우 계산기 프로그램 있죠. 자, 시작해서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가시면은 윈도우 계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용을 해서 직접 계산을 하셔도 좋습니다. 작업이 틀렸을 경우에는 되돌리는 그 입력 취소 버튼 있죠. 자, 입력 취소 버튼을 활용을 해서 이전 상태로 돌리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일단 저장을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작업,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저장하지 않았으면 되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작업에서 저장을 했으면은 네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까지는 갈 수 있지만 이전 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저장을 해도 여러분들 불편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마 평소에 여러분들 연습을 할 때 중간중간 저장하시는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2시간이 지나면 저장할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2시간의 시간 꼭 지키시고요. 출력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작업 다 끝나고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출력은 넉넉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각 프로그램의 인쇄와 관련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죠? 옵션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일찍 퇴실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일찍 퇴실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많기 때문에 어수선해요, 분위기가.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하신 대로 남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작업에만 집중을 하십시오. 옆에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 안에 평소에 연습하신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광학별로에서 주의사항 몇 가지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엑셀 같은 경우에는 작업표를 만들기 위해 추가로 생성한 필드들은 출력되지 않도록 하셔야겠죠. 결과물은 이제 작업표가 되는 겁니다. 입력 데이터가 아니죠. 그래서 입력 데이터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출력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하나의 셀에 이제 두 줄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혹시 이렇게 두 줄 입력을 해야 된다. 하나의 셀에다가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냥 엔터 누르면은 셀이 이동이 되는 거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샵이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 경우 있죠. 이 오류는 이제 셀의 너비가 이제 좁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를 다 입력을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의 너비를 넓혀 주시면은 해결이 되죠. 자, 백분율을 처리하는 방법 아시죠?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10% 가산하라, 10% 가산하라는 얘기는 1.1을 곱하라는 얘기죠. 1.1 혹은 110%를 곱하게 되면은 만일 데이터가 100이라면은 10%가 가산되면은 1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0이 되도록 그렇게 수식을 주시면 됩니다. 자, 감산이란 것은 100에서 90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0.9를 곱하거나 90%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날짜 형식 다양하죠. 날짜 형식 다양한데 여러분들 평소에 연습할 때 한번 해보십시오. 다양한 날짜 형식을 한번 지정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만들 때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잖아요. 그죠? Y축은 주로 이제 숫자들입니다. 뭐 0, 100, 200, 300 그렇죠?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데 0이 하이픈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이픈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이픈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작업표에서 어차피 가지고 와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업표에 있는 데이터, 숫자 데이터 형식이 회계인 경우에는 하이픈으로 표시가 됩니다. 0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통화라든지 숫자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요 제대로 0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미리 보기 할 때 마우스를 차트에 두고 하시면 안 돼요. 자, 한 장을 출력을 하는데 위에 작업표, 아래쪽에 차트 있잖아요. 그죠? 차트를 한번 선택을 하고 미리 보기 하시면은 차트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깥쪽에 한번 선택을 하시고 미리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렬 시 추가로 작업한 필드도 같이 이제 정렬될 수 있도록 한다. 정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죠. 실제 출력할 내용이에요. 그 다음 옆에 출력하지 않지만 입력 데이터로 주어졌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은 어차피 이 결과, 그러니까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결과값이 합을 구하든 평균값을 구하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출력할 때는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출력할 때는 이 부분만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렬할 때는 이 결과만 가지고 정렬하시면 안 되죠. 어차피 이 값 자체가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고 이 데이터들도 같이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행 전체를 선택을 해서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액세스에서 유의사항 보도록 하죠. 자, 기본 키는 테이블이 2개일 때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1개일 때는 기본키 설정할 필요 없고요. 숫자 형식과 통화 형식을 잘 구분을 하셔야겠죠. 자, 수량 같은 경우는 숫자가 되는 거고요. 건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숫자가 되는데 금액과 관련된 것은 통화 형식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 단가라든지 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소개 평균 우리 보고서 만들 때 소개하고 평균 들어갔죠. 그때 이제 함수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하는데 등호 꼭 넣으셔야겠죠. 등호 입력을 해서 수식을 주셔야 됩니다.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매개 변수를 묻는 창이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작업을 하신 분들은 자,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작업하다가 오타가 발생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쿼리 만들 때, 혹은 우리 탭을 만들 때, 오타 발생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떤 보고서라든지 폼을 만들 때 제대로 보여지지가 않고요. 매개 변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창이, 경고창이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고창. 이것은 오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필드명, 쿼리를 만들 때 필드명을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분율을 사용할 수 없죠. 우리 엑셀에서는 엑셀하고 조금 다릅니다. 10% 이런 식으로 해서 백분율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보고서에서 선을 직접 그릴 경우에 수평으로 잘 그려지지 않는 경우 있죠. 그때는 그 해당 선을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높이를 선택을 해서 0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 그리는 연습을 평소에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오타 주의, 뭐 당연하죠. 테이블에서 입력 잘못하게 되면은 어차피 테이블에서 쿼리 만들고 쿼리에서 폼,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값들이 틀려질 겁니다. 엑셀 함수하고 사용 방법이 거의 같지만은 조금씩 달라요. 그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강의실 공지사항에 올려뒀습니다. 각각의 이제 함수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보고서를 가급적이면 좀 양식을 좀 이쁘게 하십시오. 채점은 사람이 하잖아요. 감독관이. 그죠? 그래서 좀 더 낮게 표시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감점된 요소들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폼 출력은 모든 레코드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보고서는 최대한 양식에 맞춰서 하고요. 밑부분에 잘리지 않도록 한 장이 출력될 수 있도록 출력에 주의를 하십시오. 파워포인트는 이제 컨트롤, 시프트, 알트 키를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동을 한다, 복사를 한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화살표하고 연결선은 꼭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살표하고 연결선이라는 게 있죠. 딱 들어맞게 연결되는. 그래서 화살표나 연결선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파워포인트도 출력물이 중요한 거예요. 보여줬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렇게 보여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시험장 유의사항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과목별로 해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도 한번 듣고 시험장 가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내용들, 그 내용만 있으면 반드시 합격을 하십니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실력 그대로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시험장 가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